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NBA가 쉬는 날이어가지고 내일 이제 최종전이 있고요. 오늘은 MLB 빈틈 공략 한번 해보겠습니다. 느바 정규 시즌 끝나면 저도 MLB 위주로 많이 할 텐데 오늘도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주말 특성상 지금 물부에서 언더오버를 발매를 안 하더라고요. 뒤쪽 경기만 하고. 그래서 앞쪽 경기들은 뭐 승패나 뭐 핸디사이드만, 뒤쪽에는 뭐 언더오버를 조금 곁들여 보기로 하고, 제가 이미 해외 축구는 몇 경기 이제 좀 소개해 놓은 거 있으니까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 미네소타 대 디트로이트 경기부터 해볼게요. 자, 크리스 페덱이랑 뭐 잭슨 조비라는 친구가 붙는데, 사실 크리스 페덱은 왕년의 유망주예요. 옛날에 뭐 샌디에고에서 뭐 기르고 그런 친구지만은 부상도 있었고, 옛날에 이제 95.5마일 정도 이렇게 구속이 나오다가 지금은 93마일밖에 안 나옵니다. 토미존 이후에 구속 회복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뭐 작년에는 88이닝 동안 볼넷이 뭐 21개, 방어율은 4.99, 별로 안 좋은 시즌이긴 했었는데, 뭐 3년 동안 그 전에 뭐 부상 때문에 40이닝밖에 못 던지고 부상으로 이렇게 점철돼 있다가 작년에 좋지 못했었는데 올 시즌 초반에도 굉장히 좋지가 못합니다. 7.1이닝 동안 볼넷이 6개, 피홈런 3방, 안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있어요. 여태까지는. 여기다가 미네소타 지금 빠따 상태, OPS 뒤에서 5등이다. 이런 상태가 있죠. 그리고 디트로이트의 잭슨 좁 같은 친구는 얘는 그래도 1라운더예요. 21년 1라운더고 나름대로 뭐 기대를 받는 유망주다 뭐 이런 건 있지만은, 디트로이트는 1라운더들 엄청 많습니다. 뭐 스쿠발부터 해가지고 KC, 마이즈, 잭슨, 좁 여러 명 있는데 그냥 키우고 있는 선발 투수 중에 하나라고 보여요. 그래도 디트로이트 아마 팜 내에서는 꽤나 이제 높은 순번에 투수 유망주로 할 수가 있는데, 포심 같은 거 뭐 96.4마일 나오고 쿼터, 체인지업, 싱커 이 정도 뭐 여러 가지 구종 구사를 한다. 이런 거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세개 구종이 전부 다 패스트볼 계열이니까 아주 뭐 이렇게 다채롭진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할 만한 것 같고, 현재까지 이제 2경기 동안 9이닝 7볼넷, 볼넷이 좀 많아요. 이런 부분에서 현재 뭐 아직까지 딱히 얘가 뭐 이점 있는지는 모르겠다, 뭐 이런 거는 보이는 것 같은데, 그냥 개인적으로 이것도 저는 디트로이트가 지금 의외로, 제가 작년에도 디트로이트가 빠따를 너무 못 치는데 선발진이나 불펜은 안정돼 있다, 마운드의 힘으로 많은 것들을 해나갔다 이랬었는데, 올 시즌 초반에는 OPS가 상당히 좋습니다. 캐리 카펜터 같은 애들 너무 잘해주고 있는 것도 그렇고, 디트로이트가 지금 전체 OPS 3등이에요. 이런 것들은 긍정적이고, 지금 그냥 선발 투수는 둘 다 뭐 못 믿겠지만은 크리스 페덱의 상태, 이게 조금 더 안 좋아 보여가지고 디트로이트 쪽을 고르는 게 맞아 보이긴 하네요. 어제도 디트로이트가 참 요즘에 올 시즌에 좀 불펜 상태가 좀 안 좋은데 어제도 불펜 구간 가지고 이겨주기도 하고, 보이는 거는 그리고 불펜도 둘 다 소모가 4-4명씩 뭐 비슷비슷했다는 거고, 한 점차 게임이 최근 10경기 동안 3번, 4번씩 있는데 어제도 한 점차 게임이었잖아요. 한 점차 게임은 근데 노릴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저는 본다면은 이거는 그냥 크리스 페덱이 좀 더 이제 좀 안 좋은 활약을 할 거다. 원래 언더오버가 있으면 오버 같은 거 보고 싶었는데 이 경기는 언더오버가 발매가 안 되는 관계로 전 디트 사이드 쪽으로 좀 좋게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인트루이스 대 필라델피아 경기인데 마일스 미콜라스랑 산체스가 붙네요. 자, 먼저 미콜라스, 옛날에 뭐 일본 야구 시절에는 괜찮았다가 이후에 메이저리그 와가지고 이닝히터적인 면모를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늘 이제 제구가 아주 좋은 선수예요. 근데 이런 이닝히터나 제구가 훌륭한 거에 비해서는 좀 스토프가 너무 없다. 구속도 안 나오는 친구고, 뭐 이런 식으로 싱커는 괜찮은데 슬라이더가 망한다든지 이런 친구여가지고 딱히 뭐 스토프는 별로 없고요. 위기 상황 타겟 능력이 좋지가 못하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얘도 좀 이제 구종 스타일 같은 것들이 싱커를 그렇게 많이 던지지 않았는데 한 2년 동안 지난해부터 해가지고 싱커를 좀 늘리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올 시즌도 좋지 못한 점, 지금 뭐 2경기 8이닝 동안 11.25, 여전히 볼넷은 없는데 피안타가 너무 많아요. 작년에도 171이닝에 피안타 194개, 그리고 재작년에도 200이닝 먹었는데 피안타 226개, 이런 식으로 특히 작년에는 뭐 피홈런이 많았다는 이런 약점들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닝 턴적인 면모가 좀 아쉽다. 바로 직전 경기 보스턴한테 2.2이닝 만에 11피안타 9실점, 이런 피안타 머신 같은 부분들, 그런 것들이 좀 보여지는 것 같고, 그리고 크리스토퍼 산체스는 좀 더 길게 설명할 만한 건덕지가 있는데 지금 올 시즌에 평균 구속이 96.1마일이 나오거든요. 자, 얘는 가장 중점적으로 보이는 게 뭐냐면요, 구속 상승입니다. 구속 상승. 여기 보면 왼쪽에 이제 구종이 있고, 연도별로 구종이 있고, 소속팀, 좌완 투수, 그리고 이제 피칭 얼마나 던졌냐. 여기 이제 제 마우스 포인터가 있는 데가 구속인데 2021년에는 구속이 93.8마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93마일, 그리고 2023년 이때부터는 조금 선발을 많이 뛰었죠. 92.1마일밖에 안 나왔거든, 싱커가. 근데 갑자기 작년에 94.5마일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지금은 96.1마일이 지키거든요. 최근 3년 동안 92.1마일에서 94.5마일, 96.1마일, 지금 엄청난 구속 상승이 보이고 있습니다. 약방건지 모르겠는데 무튼 엄청나네요. 그리고 특히나 작년에도 사실 구속이 막 94.5마일까지 평균적으로 지키지 않았는데요.
시즌 막바지에 특히 구속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때 막 평균 구속 95만원 막 찍히고 이랬었어. 근데 올 시즌 초반부터 구속이 잘 찍히고 있다. 근데 이게 희한한 게 구속이 분명히 상승을 했는데 작년에도 보면은 구속은 상승했는데 싱커의 피칭 밸류가 구종 가치가 마이너스 5밖에 안 되거든요. 대신에 체인지업이 플러스 17이었다. 체인지업 피안 타율이 177이고 싱커는 피안 타율이 345였어요. 일단은 올 시즌 초반 뭐 지금 아직까지 체인지업의 강세나 싱커도 구속이 상승한 거에 비해 런밸류 이런 밸류가 좋게 찍지는 않는다 이런 게 있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산체스는 이런 구속 상승을 통해 갖고 작년에도 좋은 맛을 봤었고 올 시즌도 현재까지 뭐 기록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원래부터 제가 매번 뭐 땅볼 유도가 좋다 큰 거를 잘 안 맞는다 볼넷도 많이 안 준다 칭찬을 되게 많이 했었었죠. 근데 지난번에 다저스전에 이런 칭찬을 했더니 5.2이닝 만에 피홈런 2방 뭐 이렇게 맞으면서 조금 아쉬운 면모가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저는 필라델피아 저한 투수 중에서는 좀 좋게 보고 있는 친구예요. 작년에도 꿀도 많이 빨았었고 좀 길게 간다면은 이거보다는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 투수고 통상 이렇게 뭐 좌완 투수답게 좌완 투수한테 강했다. 그리고 뭐 홈에서 강했고 원정에서 약했다 이런 게 있는데 뭐 원정에서 약하기는 해요. 그리고 낮 경기 때 안 좋다 이런 조건상으로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은 좋은 게 안 보이지만은 그래도 그냥 미콜라스보다는 현재 좋은 투수처럼 보인다. 세인트루이스 빠따 요즘에 굉장히 좋은 게 보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한편으로는 산체스도 좀 고생을 한다면 뭐 오바 같은 것도 보고 싶었는데 이 경기도 언더오버 발매 안 되는 관계로 그냥 저는 필라델피아 쪽을 좋게 택하는 그런 느낌으로 갈 것 같습니다. 미콜라스는 187타석 동안 통산 필라델피아 애들한테 뭐 아주 좋다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피안 타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이렇게 뭐 2차 스텝 면모에서는 안 좋게 찍힌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슬레티스 대 매치 경기 한번 볼 텐데 JT 긴이라는 선수랑 그리고 데이비 피터슨이 나옵니다. 자, JT 긴은 지난 시즌에도 몇 번 선발로 뛴 적이 있었는데 거의 뭐 출전을 못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도 얼마 길게 못 뛰었었고 지금 얘가 나올지도 아직 확정적이진 않아. 뭐 싱커 같은 거 그렇게 크게 안 나오고 있고 슬라이더 체인저 구사한다고 하는데 그냥 올 시즌 첫 등판이고요. 마이너리그 2경기 동안 11이닝에 1.64 뭐 삼진 19개 잡고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고 합니다만은 작년에 몇 번 나왔을 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최근 마이너리그 잘 던져가지고 콜업 해가지고 선발로 땜빵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자 데이비 피터슨은 지난 시즌 전반기 때는 조금 많이 못 뛰다가 후반기 때 많이 나왔었잖아요. 작년에도 기록이 되게 좋았습니다. 시즌 막판에는 매치에서 수호신으로 막 이렇게 뛰었었고 근데 이제 구속 같은 것들은 좋게 찍히진 않은데 다양한 구종을 구상을 한다든지 땅볼 유도 비율이 좋다든지 요즘에는 싱커나 체인지업 특히 이렇게 땅볼 유도가 잘 되는 이런 구종들을 구사를 하고요. 얘도 이제 홈이랑 원정 차이는 조금 있더라. 그리고 특히나 작년에 그 후반기의 상태가 아주 좋았는데 그 전부터 마이너리그에서 거의 뭐 한 4달? 한 4-5경기 정도? 아주 기록이 좋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복귀하고 나서 2달 동안 아주 좋은 피칭을 했었습니다. 시즌 막바지까지. 그래도 이제 플레이오프 가서는 좀 선발 자리보다는 이제 좀 롱릴리프 이런 식으로 땜빵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작년 시즌 자체는 좋은 활약을 했다. 그리고 올 시즌도 나쁘진 않은 모습이 있어요. 현재까지는 보니까 매치에 빠따가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아. 린도 같은 애들도 생각보다 좀 스타트가 늦은 편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매치는 초반에 엄청 안 좋았다. 요즘에 그 10경기 동안 8승 2패로 많이 회복세가 있거든요. 더구나 이제 좀 불펜 방어 같은 것들 불펜이 매우 탄탄하다. 전체 3등 수준이다. 이런 것들도 보이고 아마 전체 방어에서 얘네들이 손에 꼽게 좋을 거예요. 매치가 2.41로 올 시즌 전체 메이저리그 방어율 1위 마운드 1위라는 소리예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어슬레티스보다는 그냥 매치를 택하는 게 조금 더 뭐 나아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두 팀 모두 다 불펜은 뭐 많이 쓰긴 했는데 비슷비슷하고요. 한 점짜리 게임도 최근 10경기에 뭐 3번 4번씩 있었다. 좀 타이트한 게임 감성도 어느 정도 있다는 거기는 하겠죠. 이런 것들 보이는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양키스 대 샌프란시스코 경기인데 어제 경기가 좀 일찍 끝났었고요. 근데 이제 윌 워렌이랑 힉스가 붙는다. 사실 어제는 제 예상이랑 약간은 반대로 갔지만 어부지리로 먹었습니다. 저는 오바를 생각을 했었었고 양키스의 스톨먼이 개뚜들어 맞고 로비레이 피홈런이 너무 많은 선수인데 어제는 뭐 로비레이 약점이 그렇게 막 들춰지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샌프란시스코 빠따가 양키스를 공략을 해가지고 경기가 이제 6회에 끝났는데 되게 좀 쉽게 오바가 돼버렸었습니다. 어부지리로 건졌는데 오늘 경기 이제 위에 워렌 별로 믿지 못할 투수예요. 작년에도 양키스의 선발진들이 다 이제 나가리가 됐을 때 그때 좀 올라와가지고 콜업 돼가지고 몇 번 던졌는데 좋지는 못했습니다. 작년에 6경기 동안 22이닝밖에 못 던지고 10.32. 뭐 양키스가 키우고 있는 선수긴 한데 글쎄 뭐 스토프적인 측면도 뭐 없고 오히려 작년에도 구속이 한 94마일가량 나오다가 지금 92.2마일로 구속이 더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그냥 2경기 동안 뭐 삼진 9개 잡았지만 볼넷 5개 주고 9이닝 동안 6.00이니까 딱히 뭐 칭찬할 건덕지는 없는 것 같고요. 조던 힉스는 작년에 선발로 전환을 해가지고 초반에 되게 잘했거든요. 근데 좀
얘가 이제 아무래도 그동안은 불펜으로 마무리로 이렇게 뛰다 보니까 선발 전환 첫 시즌이다 보니 100이닝 정도밖에 못 채웠었어요. 그리고 이제 선발로 뛴 건 아마 한 7, 80이닝? 그렇게밖에 못했는데 선발로는 얼마 못 뛰고 다시 불펜으로 갔다. 아무래도 여태까지 불펜으로 많이 뛰다 보니까 이렇게 길게 던지는 거에는 좀 적응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구속 저하라든지 제구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 그래서 불펜으로 갔었는데요. 그래도 올 시즌에는 작년에 이제 구속 자체가 한 94마일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올 시즌 초반부터 구속이 97마일가량 나와. 그래서 땅볼 유도가 좋은 선수기도 하고 제구도 안 흔들리는 게 있고 어쨌든 시즌 초반 뭐 얼마 경기를 안 했지만은 작년 초반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 초반에도 힉스가 잘했거든요. 뭐 이닝 같은 건 조금 아쉽긴 하더라도 여전히 뭐 피홈런이 적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입니다. 아무래도 선발 차이는 저는 샘프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양키스가 지금 리그에서 OPS가 전체 1등이잖아요. 근데 이게 양키스가 최근 5경기 동안에는 빠따가 너무 안 좋아. 5경기 동안 일단 뭐 1승 4패고 8안타, 7안타, 6안타, 7안타, 2안타. 이 가운데 올 시즌 전체 홈런이 26개인데 최근 5경기 동안 하나밖에 없습니다. 힉스 땅볼 유도 투수답게 피홈런이 적은 투수기도 하고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빠따는 뭐 칭찬할 건 별로 없는데 그래도 이제 뭐 재작년이나 뭐 그전에 빠따가 진짜 꼴찌급이었었는데 올 시즌에 뭐 초반에 12등 정도 하고 있네요. 이런 거 긍정적이고 불펜 단단하다. 샌프란시스코도 불펜에 괜찮은 애들이 꽤나 있죠. 지금 뭐 힐러 같은 애들 많이 못 나오고 있는데도 지금 뭐 라이언 워커를 클로저로 쓴다든지 이제 그 카밀로 도발을 아예 이제 다른 쪽으로 밀었어요. 카일러 로저스 다 이제 초반에 괜찮은 피칭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 긍정적인 것 같고 아무래도 한번 이거는 배당 대비 샌프란시스코가 저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양키스가 빠따가 너무 안 좋은 것 같네. 힉스를 공략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 어제 불펜도 샌프란시스코는 한 명만 쓰고 양키스는 초반에 스트로먼이 무너져가지고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저는 샌프란시스코의 역배, 역마인 같은 것도 도전해볼만 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볼티모어 대 토론토 경기인데 이게 보니까 어제 선발들이 그대로 이게 또 다시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스가노랑 보우덴 프란시스가 붙는다. 혹시라도 근데 그 케이드 포비치나 베이오스 쪽으로 바뀔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는 이 상태로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스가노는 제가 어제도 얘는 10년 전에 뭐 매번 얘는 10년 전에 물부로 왔어야 됐다. 옛날에 이제 뭐 물부에서 그 MPB에서 마에다라든지 뭐 가네코 치이로 이런 애들이 에이스이던 시절에 걔네들이랑 어깨를 나란히 했었는데 그런 애들 지금 뭐 다 은퇴하거나 만약에 나가리가 됐었죠. 근데 10년 만에 왔어.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일본 시절에는 얘가 장점이 제구랑 이닝을 무지막지하게 먹는다 이런 거였는데 아무래도 일본 시절에는 뭐 6일 쉬고선 뭐 로테이션을 돈다든지 그런 게 있었지만은 여기 와서는 아직까지 제구도 막 엄청 훌륭하고 같지는 모르겠고 이닝도 4이닝이랑 5.1이닝밖에 못 먹었으니까 아주 잘 먹는 것도 아니에요. 스토프도 딱히 없는 것 같고 그냥 뭐 제구만 조금 더 보여준다면은 괜찮을 수도 있는데 기록 자체는 뭐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뭐 큰 특색까지는 안 보인다는 거고 다음에 이제 보우덴 프란시스 작년에 엄청났습니다. 얘가 첫 번째 콜업 됐을 때는 사실 별로였었거든요. 두 번째로 콜업이 됐을 때는 마이너에서도 졸라 잘했었고 그 막판에 7경기 동안 콜업 돼갖고 졸라 잘했는데 막판에 7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49이닝 7이닝을 먹은 거예요. 7이닝 평균적으로 7이닝 먹어가면서 8이닝 피칭 해주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 1.47에 뭐 볼넷도 엄청 안 주고 아주 뭐 스토프가 있지는 않지만은 이닝 대비 뭐 삼진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은 피홈런도 적게 맞고 볼넷도 엄청 안 주더라 뭐 이런 게 있더라고. 다만 올 시즌에는 얘가 이제 보우덴 프란시스가 작년에 그 짧은 그 막판의 그런 모습으로 임팩트로 그 포심의 이런 그 뭐랄까 피칭 밸류가 플러스 15로 피안타율도 1.74고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 구속이 일단 초반에 1마일가량 떨어진 게 보여요. 얘도 이제 비슷하게 포심이랑 스플리터, 커브 이런 식으로 구사를 한다고 하는데 주무기였던 포심이 일단 구속이 조금 떨어진 거 그러다 보니까 지금 2경기 나와가지고 6이닝 2실점, 5.1이닝 2실점 기록은 나쁘진 않은데 좀 약간 거슬리는 게 2경기 동안 볼넷이 5개라는 거? 작년에는 49이닝 동안 볼넷 5개였는데 이런 게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기록 자체가 조금 의심스럽기는 해요. 그래서 난 이 경기는 어제도 내가 이 보우덴 프란시스 나올 줄 알고 토론토를 좋게 보려고 했었는데 살짝 망설여지기는 하네. 지금 빠따도 볼티모어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제가 매번 얘네들 젊은 타선 위주로 폭발력이 있다. 작년에도 OPS 엄청 났다 이랬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기록이 막 토론토보다 뭐 딱히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토론토는 불펜 구간 가면은 작년에도 불펜이 콜로라도 다음으로 안 좋았다 이런 것도 있었었고 불펜은 솔직히 말해서 기대치가 별로 없습니다. 얼마 전에 보스턴한테 역전패 당한 것도 있었었고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저는 프란시스를 좋아하지만은 조금 이제 망설여지는 그런 게임 같습니다. 템파베이 대 애틀랜타 경기 있는데 내일 드류 라스무센이랑 AJ 스미스 슈어버 이 친구가 나옵니다. 라스무센은 원래 그 템파베이가 뭐 최근에 여러 명의 선수들을 불펜에서 선발로 이렇게 전환시키고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에서 성공 사례 1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라스무센도 불펜으로 뛰다가 선발을 올려가지고 되게 잘한 케이스예요. 이후에 뭐 제프리 스프링스라든지 라텔 이런 애들 전환해서 쓰고 있는데, 일단은 구위가 상당히 좋은 선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구속 같은 거 95.2마일가량 나온다. 근데 얘도 한창 이제 그 수술하기 전에는 97, 8마일가량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구속이 약간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거. 커터나 싱커 이런 것들 구사를 하다 보니 땅볼 유도 비율 좋고 제구력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드류 라스무센은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이제 보기 좋아하는 것 중에 여기 보면 이제 오른쪽에 이게 그냥 빨간색이 좋은 겁니다. 빨간색이 위쪽에 있는 거 전부 다 좀 2차 스택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고, 나중에 조금 더 설명드릴 수 있으면 설명드릴게요. 여기 중에 이제 그 제 마우스 포인터 있는 데 보시면은 FB 벨로, FB 스핀 이런 게 있는데, 페이스트볼의 구속이랑 그 이제 스핀율 이런 거를 따졌을 때 괄호 안에 있는 숫자가 뭐 상위 몇 %다 뭐 그런 거거든요. 보면 뭐 구속 같은 것들 상위 3%, 6% 막 이렇게 찍히고, 지금은 뭐 그렇게 아주 좋게 찍히진 않는데 구속이 뭐 조금 떨어져서 그러겠죠. 페이스볼 스핀이 상위 10% 이내에 매번 들었다는 소리거든요. 이 정도로 좋은 직구를 구사를 한다. 다만 구속이 조금 떨어진 점, 그런 건 아쉽고, 얘가 정상적으로 뛸 때는 제구력도 괜찮았다는 거, BB% 이런 것들 괜찮았다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일단은 라스무센은 나쁘지 않은 선수긴 하다. 그 내구성이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뭐 아주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2경기 동안 5이닝 무실점, 5이닝 2실점 이렇게 해줬었고, 그 다음에 AJ 스미스 슈버, 애틀랜타 팀 내 투수 1위 유망주입니다. 근데 지난 2년 동안 몇 번 올렸었는데 그때마다 사실 결과가 좋지는 않았었어요. 아마 이제 올 시즌에는 브라이스 엘더나 이안 앤더슨 이런 애를 제치고 5선발 자리를 먹은 것 같거든요. 고교 출신이기도 하고 바로 오니까 좀 일찍 뽑힌 거야. 스플리터나 포심 이런 것들 구사를 한다. 나름대로 스토프는 있는 친구라고 알려져 있는데 좀 더 보여줘야 되겠죠. 올 시즌이 비로소 제대로 된 좀 표본이 있을 만한 그런 선발 기회를 받는 거다 보니까 앞으로 보여야 되는 그냥 선수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보이는 건 별로 없어요. 그냥 선발은 여태까지 보여준 건 라스무센이 많다 이런 건데, 사실 지금 애틀랜타가 그렇게 막 장점이 많은 팀이 아니거든요. 그냥 가끔 가다가 이제 선발에서 좋은 애들이 나올 때 그럴 때만 갈만하지, 빠따라든지 뭐 불펜 방어나 전부 다 별로예요. 작년에도 빠따가 생각보다 안 좋았지만은 불펜이 전체 2등이었는데 시즌 초반에는 불펜도 아주 뭐 이점을 보고 있지는 못합니다. 선발 투수도 쇼버 증명할 게 많은 투수고, 여태까지 보여준 건 저는 라스무센이 낫다고 보는데, 개인적으로는 나는 이 경기는 그냥 뭐 다른 거보다 한 점 찾기 그런 거 보고 싶은데 막연하게 별로 손이 안 가는 경기 같고요. 다음 마이애미 대 워싱턴 경기, 샌디 알칸타라랑 트레버 윌리엄스가 붙습니다. 작년에 트레버 윌리엄스가 이제 부상이 있긴 했지만 부상 전까지는 그래도 꽤나 솔리드한 게임들을 보여줬었습니다. 이닝 소화를 66이닝밖에 못했는데 얘가 정상적으로 뛰던 기간에는 방어율이 2.03이었었거든요. 시즌 이제 막판에 좀 복귀를 했는데 그래도 한창 이제 5월까지는 되게 좋은 활약을 해줬었어요. 하지만 매번 6이닝 이상을 먹지 못한다. 거의 뭐 5이닝 먹는 날이 많았었고, 지금 일단 뭐 포심 같은 것들도 매번 이렇게 좀 기복이 많이 있는데 작년에는 좋은 시즌이었었고, 근데 구속이 얼마 안 나와. 뭐 제구력 같은 거라든지 로케이션 공략해가지고 그렇게 먹고 사는데, 뭐 정타 컨트롤 좋고 좀 하드 히트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안 맞고 배럴 타고 안 맞고 그런 건 있지만은 지금 현재까지 모습은 구속 하락 때문인지 좋지는 못하네요. 원정에서 약한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이는 것 같고, 자 샌디 알칸타라, 얘가 아마 2022년인가? 그때 사이언 받았었죠. 이제 작년에 이제 아예 토미존 때문에 아예 이제 1년은 쉬었고요. 우리 올 시즌에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닝을 많이 먹지는 못하고 있어요. 지금 4.2이닝 뭐 5이닝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싱커가 96.7마일가량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투구 내용상으로는 나름대로 좋게 지켜 샌디 알칸타라가. 쭉 보면은 뭐 이런 것들 여기 진하게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게 좋은 건데, 대부분 싱커라든지 슬라이더, 체인지업 이런 구종들입니다. 떨어지는 구종들, 특히 싱커가 매년 좋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부상당하기 전에는 17, 27, 15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또 이제 홈이랑 원정 패서 조금 있는데, 홈에서는 2.98, 원정 3.67. 그리고 이 경기가 또 시간상으로는 5시 10분이니까 미국 시간으로 낮 경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낮 경기 때 강한 면모도 조금은 있다. 거기다가 이 샌디 알칸타라는 워싱턴한테 꽤나 강한 선수인데, 워싱턴을 상대로 했을 때 최근에 일단 10경기 동안 1.98이고요. 마이애미 이제 그 론디포 파크에서는 최근 워싱턴 상대로 3경기 동안 8이닝 2실점, 9이닝 무실점, 8이닝 2실점 3경기 연속으로 아주 완벽한 피칭을 해주고 있거든요. 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트레버 윌리엄스가 작년 초반의 포스가 아니라면은 마이애미를 보는 게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빠다상으로 워싱턴이 생각보다 좀 잘해주고 있다든지 이런 게 있지만은, 나는 순전히 샌디 알칸타라를 믿어가지고, 물론 이제 알칸타라가 좀 이제 복귀 시즌이다 보니까 좀 글쎄 아주 뭐 믿을만한 정도까지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저는 샌디 알칸타라를 좋게 보는 의미로 기록이 너무 좋아갖고 마이애미 승리라든지 이것도 한 점 차 게임 가능성도 조금은 있어 보이는 그런 게임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화이트삭스 대 보스턴 경기인데 마틴 페레즈랑 리차드 피츠가 붙네요.
사실 뭐 얘기할 건 별로 없는데 마틴 페레즈가 은근히 올해도 시즌 초반 스타트가 괜찮아요. 작년에 이제 샌디에고로 옮겨가지고 첫 경기 때 부진하고 남은 10경기 정도 동안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두 경기 모두 6이닝 이상 먹었었고 이제 올해 들어서는 커터를 많이 쓰고 있다. 그리고 싱커도 꽤나 꾸준했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맞춰자는 투수예요. 맞춰자는 투수. 옛날에 뭐 텍사스 시절이나 이럴 때도 딱히 뭐 스토프가 굉장했다 그런 거는 아니고 맞춰잡는 유형의 투수인데 글쎄 뭐 이닝은 잘 먹고 한데 여태까지는 괜찮기는 해요. 의외로 화삭 선발 중에는 좀 선전하고 있는 중에 있다 뭐 그런 거고 리차드 피츠 작년에도 얘가 이제 몇 번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사실 올라와서 보여준 건 많지는 않아. 그래도 20이닝 동안 4경기 동안 한 5이닝가량 먹어주면서 1.74 볼넷이 조금 문제였는데 얘가 마이너에서는 제구도 좋았었고 마이너리그 성적이 좋았는데 올라와서 실제로 잘한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은 두 경기 동안 뭐 6이닝 3실점 2번 해가지고 기록 자체는 뭐 그렇게 좋게는 안 지키는데 어쨌든 보스턴 정도의 팀에서 이런 타자 친화적인 구장에서 이 정도 방어를 해줬다는 것 자체가 시인이니 그래서 뭐 나쁘지 않은 지표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 경기는 딱히 뭐 보고 싶은 건 별로 없어요. 지금 여전히 화이트삭스가 OPS 꼬라박고 있고 보스턴 슬슬 빠따가 뭐 살아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보스턴 빠따가 너무 오락가락이 심합니다. 좀 살아나나 싶더니 최근에 5경기도 또 한 자릿수 안타로 일관하고 있기도 하고 홈런도 안 터지고 이러고 있어가지고 원래 뭐 트레버 스토리, 뭐 세단 라파엘라, 데버스라든지 간판 타자들이 조금 이제 살아나는 면모가 있었는데 최근 5경기 동안은 또 잠잠하더라고요. 보스턴은 원래는 보고 싶었지만은 배당도 메리트도 없고 그냥 볼 게 없어가지고 이 경기는 저는 뭐 선택하고 싶지 않은 경기 같아요. 다음 이제 클리블랜드 대 켄자 경기 오티즈랑 로렌젠이 붙는데 오티즈는 이제 데리고 온 선수입니다. 피츠버그에서 일단은 클리블랜드에 몇 없는 이런 파워 피처라고 할 수가 있어요. 포심 같은 거 구속 잘 나오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포심이 많이 오락가락 했었습니다. 피츠버그 시절에 마이너스 13 찍다가 작년에는 플러스 6이었는데 시즌 초반에 마이너스 2로 좋지가 못하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 특히나 작년에 막판에 피츠버그에서 안 좋은 모습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올해도 조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두 경기 동안 4.2이닝 7실점, 6이닝 3실점. 좋지가 못합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좌우타자라든지 낮밤 차이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 얘가 이제 그러니까 우타자한테는 강한 편인데 좌타자한테는 약하고 낮 경기 때는 굉장히 강한데 밤 경기에 뭐 약하고 이런 게 있는데요. 이 경기도 하필이면은 밤 경기네요. 오티즈한테 좋은 조건은 아니다. 그리고 뭐 로렌젠. 자, 로렌젠은 옛날에 뭐 신시내티 시절에는 막 타자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자, 얘도 이제 뭐 불펜도 많이 뛰고 선발로 뛰고 이랬었는데 그 이제 재작년인가요? 그때 디트로이트 시절에 뭐 올스타까지 나가고 괜찮았었다가 필라델피아 이적했다가 많이 오락가락 했습니다. 텍사스에서 뛰고 이랬는데 작년에 막판에 캔자스시티로 이적을 했거든요. 후반기쯤에. 캔자스시티 이적 이후에는 28.2이닝 동안 1.57 선발로도 뛰고 불펜도 뛰고 하면서 캔자 이적 후에는 굉장히 좋았던 것들이 많이 보여요. 특히 이제 작년에는 포심이나 체인지업이 상당히 좋았었다. 대신에 싱커가 망가졌던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원래 뭐 기복이 좀 있는 선수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얘는 근데 보이는 게 뭐냐면은 클리블랜드한테 굉장히 강하네요. 클리블랜드한테. 일단은 클리블랜드한테 뭐 불펜으로 나온 경기도 많이 있는데 선발로 나온 두 경기 22년, 23년에 그리고 이제 24년까지 매년 6이닝 무실점, 7이닝 실점, 7이닝 무실점 선발로 나올 때마다 클리블랜드한테는 굉장히 강했었다. 그래서 10경기 동안 1.99예요. 여기에는 뭐 불펜으로 나온 것도 많지만 어쨌든 기록이 좋다는 소리고 클리블랜드 원정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도 통산 이제 6경기 동안 2.19로 괜찮은 모습들이 있더라. 그런 거는 긍정적인 것 같네요. 로렌젠이 작년부터 해가지고 나쁘지 않다는 거. 오티즈보다는 오늘 좀 잘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물론 이것도 지금 캔자시티의 빠따를 못 믿는 점들 이런 것들이 좀 거슬려. 제가 이제 아까도 그런 얘기 했었죠. 이제 오티즈가 좀 우타자한테는 굉장히 뭐 강한 면모가 있다. 근데 좌타자한테 약하다고 했었는데 저는 또 이런 분석도 하긴 합니다. 그럼 현재 캔자시티의 좌타자들이 얼마나 있냐. 뭐 인디아, 바베이트 주니어 이런 애들 우타자고 파스칸티노 요즘에 졸라 못하죠. 메시, 멜렌데즈 이런 애들 다 못합니다. 이스벨도 그렇고. 그나마 지금 캔자에서 제가 알기로 좀 치고 있는 선수는 일단 뭐 위트 그리고 마이켈 가르시아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 전부 다 우타자예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오티즈가 조금 뭐 긍정적이라고 할 수는 있어. 근데 그거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 개인적으로 이 경기도 한번 불펜 소모도도 클블이 조금 많았었고 클리블랜드가 여전히 불펜은 좋아요. 근데 캔자도 만만치 않다. 이것도 뭐 캔자 쪽 보고 싶네. 욕심 많이 낸다면은 이제 뭐 캔자 영마인 같은 것도 노려보고 싶은데 그거 뭐 추천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캔자 쪽으로 한번 로렌젠 믿고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시내티 대 피츠버그 경기인데 앤드류 에버시랑 앤드류 히니가 붙어요. 자, 앤드류 에버스는 시시내티 이제 좌완 선발들 신인급이었는데 이제 한 2년차, 3년차 정도 됐을 거예요. 첫 시즌에도 얘가 마이너리그 기록이 되게 좋았었어. 그렇죠. 긍정적으로 봤는데 올라와가지고 잘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138이닝 동안 3.72 두 시즌 연속으로 신시내티 이런 좀 타자 친화적인 구장에서 3점대 안쪽 방어를 보여줬으니까 괜찮은 모습을 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대신에 이렇게 좀 좌완인데 구속이 많이 잘 나오진 않아.
스위퍼, 체인지업, 커브 이런 것들을 쓰는데 삼진 능력이 꽤 있는 선수거든요. 근데 작년에 삼진이 조금 줄었어. 그리고 신시애티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 같은 이런 홈런 파크 팩터가 가장 높은 이런 구장에서 플라이볼러 유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홈런도 조금 많은 편이기도 하고 이제 방어율이 3.7이었는데 FIP 2차 스탯 부분에서 FIP는 최대한 이제 투수 개인의 순수 실력 그런 것들을 대변하는 지표라고 봐야 되는데 방어율 대비 방어율도 그렇게 나쁘지 않잖아. 3.72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방어율 대비 FIP 같은 게 훌륭했던 선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 더 포텐셜이 있다. 그렇게 볼만한 것 같고 뭐 좌타자한테 강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좀 볼만한 투수라는 거예요. 올 시즌에는 초반에 좀 어떨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시즌 첫 등판입니다. 요 앤드류 힐이 얘는 뭐 사실 직구에 대한 그 포신 패스트볼 구사 비율이 60%가 넘는 투수거든요. 근데 그 포신 패스트볼이 지금 최근 4년 동안 93마일, 92.5마일, 작년 91.6마일, 올 시즌 90.2마일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게 좀 보이더라고. 옛날에 뭐 천사 시절이나 다저스 때도 반짝했었었고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지금 2경기 동안 5이닝 실점, 7이닝 실점, 직전 경기는 3진을 10개 잡았습니다. 뭐 로케이션도 나름대로 괜찮고 뭐 그런 면모는 보이는 것 같아요. 최근 몇 년 동안은 제구 같은 것들도 안정화되는 부분들이 있고 뭐 나쁘게 볼 건 없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뭐 크게 특색은 없는 투수라고 보이네요. 이 경기도 신시랑 피츠버그 지금 현재 메이저리그 OPS가 둘 다 꼴찌인 애들이거든요. 선발 투수도 나쁘진 않고 방어율도 불펜 방어율도 괜찮아. 이래가지고 나는 좀 언더 게임 같은 거나 보려고 했었는데 이 경기도 언더가 발매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냥 올 시즌 내내 둘 다 이제 좀 한 점차 게임이 굉장히 많았던 팀들답게 지금 이제 14경기씩 했는데 한 점차 게임이 둘 다 6번씩이거든요. 최근에 신시내티는 특히 5번이나 되고 최근에도 한 점차 게임이 많았었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한 점차 게임 가능성 그 정도만 좀 내다보고 싶네요. 승패는 안 보고. 다음 휴스턴 대 천사 경기가 있는데 일단은 휴스턴은 선발은 이제 구스토라는 친구는 요즘에 불펜으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올 시즌 첫 메이저리그 올라온 친구인데 뭐 나쁘진 않아 기록상으로는. 근데 거의 대부분은 불펜으로 많이 뛰었고 내일도 이제 첫 선발로 나온다고 합니다. 마이너리그에서 작년 선발로 나왔을 때는 2이닝 괜찮게 먹고 3.70이고 뭐 그럭저럭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불펜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멀티이닝 보여주고 있는데 천사의 타일러 앤더슨 작년에 괜찮은 시즌을 보냈었습니다. 시즌 방어는 3.81이었는데 사실 전반기쯤에는 얘가 2점대 안쪽이었었거든요. 후반기 때 조금 안 좋았어. 작년에 그리고 가장 보였던 건 얘는 홈이랑 원정 편차. 홈에서는 4.81이었는데 원정에서는 2.77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원정에서는 참 강력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하필이면은 지난 시즌 막바지 때 원정 선수가 좀 안 좋아졌습니다. 9월달 들어서는 원정 선수도 좀 처박기 시작을 하더라. 그래서 전체적인 시즌 방울도 많이 좀 깎아 먹었었고 뭐 포심 같은 게 여전히 구속 많이 안 나오죠. 구속은 안 나오는데 포심도 평가가 되게 낮았어. 대신에 체인지업이 리그에서 5손가락을 드는 그런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최근 2년 동안에는 뭐 제구도 2이닝 대비 제구도 아쉬웠다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리고 아까 말했던 FIP 이 투수 개인의 순수 실력 이런 것들 대비 방어율은 좋았었는데 FIP는 안 먹히는 그런 유형의 투수였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좀 플루크 가능성이 있다. 작년이 조금 그냥 뽀록 시즌이었을 가능성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타일러 앤더슨은 결정적으로 휴선한테 굉장히 약한 면모들이 있습니다. 이제 최근 10경기 동안 보니까 뭐 2018년부터 해가지고 9경기 정도가 2020년 이후니까 그리고 좀 기본적으로 좀 최근 지표로 할 수가 있는데 휴스턴한테 10경기 동안 7.21 굉장히 약했어요. 피홈런 12방 맞았었고 휴스턴 원정 미니메이드 파크에서는 통산 방어율이 7.79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내일도 타일러 앤더슨이 휴스턴한테 좀 고전할 만한 그런 날이 아닌가. 네, 이런 것들은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휴스턴이 빠따가 지금 되게 안 좋게 지키잖아요. 근데 그나마 요즘에 좀 상승세야. 그래도 안 좋다가 상승세고 천사도 지금 이제 마이크 트라웃 같은 애들 엄청 잘하고 있잖아요. 천사가 의외로 지금 빠따가 되게 좋은 편인데 대신에 불펜 방어는 꼴찌다 이런 게 있어갖고 경기가 길게 간다면 지금 선발 왁구 상태도 사실은 오버보기가 나쁘지 않은데 길게 간다면은 지금 뭐 휴스턴 빠따의 상승세라든지 천사의 불펜이 망가질 가능성 이런 것들 고려를 했을 때 저는 휴스턴 보기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게임 같고요. 그리고 오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애리조나 대 미러키 경기 있는데 코빈 번즈랑 이 체드 패트릭이라는 선수가 붙습니다. 체드 패트릭은 그냥 올 시즌 이제 신인 선수고요. 기록은 나쁘진 않다고 하는데 글쎄 뭐 딱히 뭐 장점이 있는지는 모르겠네. 그래도 마이너 시절에는 136이닝 동안 2.90, 39블랙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2경기 동안 볼넷이 7개입니다. 마이너 시절에 제구는 안 나오고 있다. 딱히 뭐 스토프가 좋은지도 모르겠고 그냥 뭐 일단은 땜빵용 투수 그렇게만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코빈 번제가 되게 안 좋아요. 옛날엔 얘가 뭐 미러키의 에이스였었고 코빈 번제가 지금 커터 구속이 93.8마일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되게 커 보이거든요. 커리어 초반에는 포심 위주로 던지다가 막 마이너스 21 벽을 느끼고 나서 커터를 중용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부터 코빈 번제가 시작이 됐죠. 플러스 10, 26 이때 사이언 받았었고
같이 던지던 뭐 커브 같은 것들도 플러스 12 이랬었고, 그 이후로 계속 커터가 플러스 26, 플러스 23, 작년에도 플러스 17 이러다가 올 시즌 초반에 마이너스 3이거든요. 피안타율도 높아지고 주력 구종인데, 얘가 커터를 던진 투수들 가운데 원래 구속이 한 96마일가량 나오는 거의 유일한 선발이었어요. 커터 구속 이렇게 나오는 선발이 없었거든. 애쉬크래프트 말고는 얘가 유일했는데, 코빈 번즈가 얘가 작년에도 사실은요, 시즌 막판에 갑자기 커터 구속이 많이 줄어들었어. 한 95, 6마일가량 나오다가 시즌 막판에 한 4경기, 5경기 동안 구속이 한 94마일대였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때 성적이 되게 좋아졌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이게 그냥 의도적으로 떨어뜨린 건지 아니면 그냥 몸 상태가 안 좋은 건지, 어쨌든 간에 성적은 되게 좋았었거든요. 작년에도 시즌 막판에 구속이 줄어들었었는데 지금은 94마일도 안 나온다. 그러다 보니 커터가 지금 되게 처맞고 있어요. 커터가 지금 피안타율이 3할 오픈이야. 글쎄요, 작년 막바지부터 커터 구속이 줄어들었는데 지금도 안 나오고 있다. 저는 조금 약간 안 좋은 신호라고 보이거든요. 이거는 사실 뭐 선발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미러키를 보기 좋은 경기는 아닌데, 나는 글쎄 코빈 번즈의 요즘 상태를 봤을 때는 상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네. 지금 뭐 2경기 동안 얘도 뭐 제구력이 지금 본래 7개 주고 있기도 하고, 여태까지는 어느 팀을 가든 뭐 1선만 먹으면 그런 활약이었었는데, 글쎄요, 지금까지 활약 자체는 그렇게 좋게는 안 보인다.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도 오바 같은 거 좀 생각해보고 싶기는 해. 애리조나 늘 빠따는 좋은 팀이죠. 그리고 미러키, 사실 얘네들은 불펜이 원래 좋은 팀인데, 원래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불펜이 탑3 안에 계속 들다가 지금은 밑에서 3등입니다. 이런 것도 있고, 나는 오바 같은 것도 좀 생각해보고 싶은 경기 같아. 물론 제가 이렇게 분석한 대로 코빈 번즈가 털리고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미러키도 빠따가 좋지는 않으니까, 지금 애리조나도 빠따가 의외로 별로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오바 보기가 편하진 않은데, 저는 번즈 경기 대비 한번 오바를 봐도 되는 그런 경기 같네요. 번즈의 상태가 커터의 구속 같은 것들이 많이 좀 도드라진다, 안 좋은 쪽으로,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샌디에고 대 콜로라도는 이제 뭐 카일 하트랑 돌랜더가 붙는다고 하는데, 일단 카일 하트는 보니까 제가 잘 모르는 선수였는데 투보를 못 보다 보니까 NC에서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기록 보니까 옛날에 2020년에 물부에서 뛰다가 안 좋아가지고 마이너 선전하다가 우리나라까지 가고 크모에서는 아주 정복을 했더라고. 그러면서 역수출한 사례인데, 스토프 같은 것들은 뭐 생각보다 별로라고 하고, 직전 경기 때 컵스한테 0.2이닝 5실점, 개막전에서는 5이닝 2실점을 했는데 바로 다음 경기 때 굉장히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울도 되게 치솟은 상태고, 글쎄요, 메이저리그에서 살아남기가 일단 스토프가 너무 안 좋아. 그런 것들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체이스 돌랜더, 이 친구는 콜로라도가 애지중지하는 선발이에요. 23년 1라운더. 그러니까 뽑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한 2년 만에 지금 선발로 쓰는 셈입니다. 마이너리그를 그냥 다 졸업을 해버렸어요. 작년에도 AA 나 트리플A 전부 다 2점대 방을 보여주고 이러면서 올라왔는데, 올 시즌 초반 지금 첫 경기 5이닝 4실점, 한 경기밖에 안 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은 구속 같은 거 잘 나오고 나름대로는 좀 삼진을 많이 잡을 만한 그런 유형의 투수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는 일단은 콜로라도의 체이스 돌랜더 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 일단 이 경기가 뭐 쿠어스 필드도 아니고 산에서 내려온 경기라면 조금 좋은 모습 보여줄 것도 같거든요. 일단은 선발 투수는 둘 다 하트는 기대감이 좀 적어 보이고 돌랜더는 보여준 게 많이 없는 그런 투수라고 생각이 되는데, 글쎄 뭐 이러면은 그냥 빠따 따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콜로라도가 얘네들은 늘 이제 OPS가 딱 절반 정도 합니다. 왜냐면은 홈에서는 졸라 잘 치고 원정에서는 못 쳐. 그런 것들이 지금도 보여요. 올 시즌도 홈 타율은 275, 근데 원정에서는 189 이런 식이거든요. 확실히 산에서 내려오면, 특히 페코파크 같은 투수 신화적인 구장은 콜로라도의 빠따가 또 안 살아날 만도 합니다. 그냥 그런 것들이 보여갖고 전 개인적으로 빠따 상태는 샌디에고가 좀 더 꾸준하다. 샌디에고도 지금 뭐 타티스라든지 뭐 잭슨 메리 같은 애도 없어가지고 좀 빵꾸가 나 있는 게 있는데, 네, 이렇게 좀 불펜 같은 구간에서도 샌디는 전체 1등인데, 샌디는 불펜 되게 탄탄하죠. 작년에도 불펜이 엄청 탄탄했었습니다. 대신에 콜로라도는 불펜 구간 뒤에서 2등, 이런 상태여가지고 전 뭐 경기 길게 가면은 불펜에서 샌디에고가 안정감 있는 부분도 있고, 개인적으로 뭐 샌디에고 승사이드 선발 투수 때문에 욕심을 많이 안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다저스 대 컵스 경기 있는데요. 사사키랑 벤 브라운이 붙네요. 사사키는, 자, 여기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 일단은 포심 같은 거 생각보다 뭐 구속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높지는 않아. 그래도 97마일 하나 나오고 있고, 일본 투수 중에서는 가장 좋은 스토프를 가졌다. 특히 스플리터가 80 스케일 가운데 이게 80점이 만점이거든요. 여태까지 그 특정 구종에 대해서 80점 만점 받은 투수들이 그렉 매덕스의 투심이라든지 뭐 랜디 존슨의 이런 뭐 공 같은 것들, 커쇼의 커브, 마리아노 리베라의 커터였나, 하여튼 역대급 구종들 있잖아요. 그런 구종들만 80점 만점을 받는데 사사키의 스플리터가 80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일본 야구에서는 상대 헛스윙률이 57.1%, 말도 안 되는 수치라고 합니다, 선발로서는. 그리고
일본 야구에서 394이닝 동안 2.10, 피홈런 15개밖에 안 맞고 볼넷도 88개. 되게 좋은 지표였는데 문제는 시즌 초반에 이런 하단의 장점들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사사키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거품에 가깝지 않나 그런 느낌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반면에 이제 벤 브라운은요, 얘는 작년에 나왔을 때 꽤나 좀 돋보였었어요. 초반에 잘하다가 하필이면 부상 때문에 길게 못 뛰었었거든요. 6월까지밖에 못 뛰어가지고 중간중간 나왔을 때는 괜찮았었는데 부상도 겹치고 해가지고 길게는 못 뛰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 시즌 2경기 동안 5이닝 3실점, 4이닝 5실점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이게 뭐 뚜렷하게 좋은 거는 별로 없네요. 그래도 투피치 투수 포심 구속 꽤 잘 나오고 너클 커브 던져가지고 헛스윙 유도하는 그런 것들이 괜찮다고 하는데 작년보다도 구속이 조금 떨어진 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록 자체가 아주 훌륭하게 찍히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두 팀 모두 다 빠따 같은 거 상위권이고, 불펜은 다저스가 상당히 좋고 컵스는 약간 아쉽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는 이거는 일단 뭐 기준점이 8.5 좀 아쉬워. 여기 뭐 기준점부터 벌써 사사키를 좀 낮게 평가하는 모양인지, 나는 일단 사사키의 상태, 글쎄 컵스 빠따를 견딜 만한 정도가 아닌 것 같거든요. 특히 볼넷이 너무 많아. 지금 도쿄 시리즈부터 해가지고 제가 아까도 394이닝 동안 일본에서 볼넷이 88개면 이게 기록이 되게 좋은 거거든요. 지금 메이저리그에서는 벌써 8.2이닝 동안 볼넷이 11개야. 이러다 보니까 나는 내일도 사사키가 잘할 거라는 보장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냥 오바 정도? 그 정도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애틀 대 텍사스 경기 있는데 브라이언우랑 쿠마 로커가 나오네요. 자, 브라이언우 얘도 이제 우한 정통파 파워피처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작년에 그 부상이 조금 있어갖고 데뷔가 조금 늦었었는데 작년에 초반에 이제 딱 복귀하고 나서 7경기 동안 1.65 피홈런 3개, 볼넷 엄청 안 주고 완전 단단한 피칭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이 시즌에 작년에 이제 포심이 플러스 14 엄청 잘 찍혔거든요. 구종 가치가 되게 높게 평가를 받았는데 심지어 올해는 작년보다도 구속이 올랐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요. 하필이면 작년 막판에 초반에 잘하다가 조금 지나고 나니까 피홈런이 많아지기도 하고 약간 안 좋은 모습이 들춰졌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올 시즌 초반 6이닝 1실점, 6이닝 4실점 나쁘지 않은 피칭을 하고 있다고는 보여요. 그래도 지난 시즌 초반만큼의 포스는 아니긴 하다 이런 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쿠마 로커 텍사스의 2위 유망주라고 합니다. 작년에 마이너리그 4경기 동안 18.2이닝에 1.45 삼진 31개 이렇게 해가지고 콜업을 시켰는데, 글쎄 뭐 그냥 그저 그랬죠. 2경기밖에 못 뛰었고 11.2이닝 동안 뭐 스토프 보여주고 14K 해주고 이런 건 있었는데, 올 시즌 초반 3이닝 6실점 경기가 조금 컸습니다. 그 신시내티 원정 가가지고 홈런 2번 맞고 이러면서 방어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모습인데, 어쨌든 얘도 올 시즌에 좀 증명을 해야겠죠. 근데 올 시즌에 증명할 그런 시즌인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그래도 브라이언우가 조금 더 위에 있다고는 봐야 될 것 같다. 어제도 불펜은 4명, 3명 많이는 그렇게 안 썼고 비슷비슷했었고, 이게 보이는 게 여전히 시애틀에 빠따 올 시즌도 안 좋게 찍힙니다. 근데 텍사스도 얘네들이 우승 시즌 이후로는 빠따가 그렇게 좋게 찍히지가 않네요. 그나마 최근에 조금 회복을 했었는데 여전히 OPS는 하위권이고, 불펜은 뭐 시애틀은 늘 불펜이 좋은 팀이죠. 홈이기도 하고 시애틀 쪽이 조금 더 나쁘지 않은 선택지다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 이 경기도 한점차 게임을 볼만한 게 뭐냐면은 올 시즌 시애틀이 이제 한점차 게임이 총 7번 있었는데 그중에 6번이 홈 경기거든요. 홈 12경기 중에 한점차가 6번이야. 최근 10경기 중에 이 6경기가 몰려있기도 하고, 텍사스도 빠따가 좀 안 좋았다 보니까 한점차 게임이 꽤 많았었거든요. 시즌 토탈로는 지금 텍사스가 14경기 중에 5번이 한점차 게임, 확률상으로도 꽤나 괜찮아 보여. 또 뭐 구장의 특성도 있고 한점차 게임 가능성도 조금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애틀 승이나 한점차 게임 그 정도로 보도록 할게요.